알겠냐, 승빈아? 졸지 마시고. 자, 오늘 412 보겠습니다. 물의 자동이온화. 자, 물은 양쪽성 물질입니다. 물 분자끼리 서로 양이온을, 수소 양이온을 주고받으면서 이온화 평형 상태에 도달해요. 동적 평형입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물의 자동이온화. 조금 이따 자동이온화 반응식 써줄게요. 자동이온화 반응식을 써줄 거고요. 가역 반응이라고 그랬고요. 동적 평형에 도달할 수 있고요. 평형 몰 농도의 곱은 온도가 일정하면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러한 그 평형 몰 농도의 곱, 즉 옥소늄 이온의 평형 몰 농도의 곱과 수산화 이온의 평형 몰 농도의 곱은 산성 수용액이든 염기성 수용이든지 간에 알파 이온화도가 1이면 그 값은 항상 일정하다. 산의 몰 농도는 결국 수소 이온의 몰 농도가 같다. 알파가 1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다는 거지. 잘 이해가 안 갈 거야. 지금 요 빨간색 글씨만 보면.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칠판에 적어 가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지금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요 루이스 구조식이죠. 루이스 구조식이죠. 실제로 그려봐야 돼요. 그려보고 요 그림을 그리라는 게 아니고 요 밑에 있는 그림을 그리라는 게 아니고 요 루이스 구조식을 그려보라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잘 보시면요. 이렇게 이 H가 여기 공유전자쌍이 있죠. 수소 원자의 체각전자, 그 다음에 산소 원자의 체각전자는 동그라미로 할게요. 그래서 산소 원자의 체각전자, 수소 원자의 체각전자는 X로 할게요. 알겠습니까? 자, 이 정도는 알죠. 요 H2의 루이스 구조식 이 정도는 알죠. 어우, 그랬어요? 예, 그래요. 이 정도는 알겠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이 H가 가지고 있는 체각전자요. X라는 체각전자 한 개밖에 없는데 얘를 이 OH라고 하는 A한테 다 줘버려요. 그리고 H만 이렇게 쭉 보세요. 여기를 잘 잘라야 돼. 여기를 이렇게 떨어져 나와 버려요. 이렇게.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H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X라는 체각전자 한 개마저 이쪽 왼편에 있는 OH한테 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줘버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버리냐면 얘는 수소 일가 양이온이 되고 이쪽에 있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OH 마이너스로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소 양이온이 이제 여기에 딱 달라붙어 버려요. 여기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이와 같이 옥소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 평형 상태에 도달해요. 극히 일부분이 그렇다 이 말이야. 극히 일부분이. 알겠어요? 그래서 이 물 분자끼리 한번 적어보면요. H2O 플러스 H2O 극히 일부분이니까 화살표 조그맣게 하고요. 좀 길게 할게요. 예? 극히 일부분만이 이제 양성자를 서로 주고 받을 수 있어요. 양성자를 서로 주고 받으면서 극히 일부분만이 이제 이런 식으로 변하죠. 옥소늄 이온으로 변하는 놈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수산화 이온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극히 일부분만이. 그래서 평형에 도달합니다. 이제 극히 일부분만이 양성자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평형에 도달할 수 있어요. 빨리 들어. 네가 이대호식이 쓰고 있잖아 지금. 평형에 도달하고 있다. 그죠? 평형에 도달했어요. 다시 한번 적어줄게요.
자, H가 가지고 있는 체각전자, 산소가 가지고 있는 체각전자죠. 산소가 가지고 있는 체각전자, H가 가지고 있는 체각전자, 산소의 비공유 전자, 이렇게 된 거 다 아시죠? 안다 그래? 맞죠? 에? 이건 다 알 거야.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란 말이지. 요게 이게 떨어져 나와, 이렇게 떨어져 나와 버리죠, 이게. 그러면 H는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체각전자 하나마저도 이쪽에 줘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결과물이 얻어지냐면 이렇게 떨어져 나오면서 오른쪽에 있는 얘는 수소 일가 양윤이 되버리고 이놈은 전자를 이제 얘가 줬으니까 한 개 더 많겠지,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일가 음윤이 되버리죠. 네? 그래서 이제 요놈이 이제요. 요놈 보시면 전자가 이제 한 개도 없어요. 얘는 전자가 한 개도 없다. 양성자만 한 개 있죠. 양성자만, 그죠? 양성자만. 네? 전자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 전자 한 개도 없는 놈이 여기에 달라붙어요. 이제 다시 한번 이쪽에 이제 보시면 이렇게 적게요. O, H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쪽으로 달라붙어 버리죠. 이제 수소 양이온이. 네? 그래서 요 물분자죠, 이렇게. 물분자에 요 비공유 전자쌍을 얘가 전자 하나도 없잖아요. 전자 하나도 없는데 산소가 가지고 있는 비공유 전자쌍을 일방적으로 받아먹는 꼴이 되죠. 이렇게 해서 수소 양이온은 이렇게 헬륨처럼 변하는 이러한 모양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 이걸 쓸 때는 이렇게 쓰죠. H3O 플러스 일가 양이온이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상부상조 공유결합, 상부상조 공유결합. 그 다음에 이 수소 양이온은 전자 한 개도 없는데 산소가 가지고 있는 비공유 전자쌍을 완전히 일방적으로 제공받는 그런 형태의 공유결합. 그래서 얘는 상부상조 공유결합이죠. 여기는 배위 공유결합이에요. 이건 배위 공유결합. 네?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거를 상부상조의 공유결합은 하나의 결합선으로 표시하는데 일방적으로 산소 원자가 가지고 있는 비공유 전자쌍을 수소 양이온에 줬기 때문에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하면서 수소 양이온,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비공유 전자 한 쌍이 있겠지.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알겠어요? 그래. 네? 네?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요걸 또 이렇게도 표현하죠. 이렇게도.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상부상조 공유결합, 상부상조 공유결합, 그 다음에 여기 화살표 안 하고 여기에다가 쓰고 이렇게 쓰시고요. 원래 여기 H 플러스인데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죠. 네? 이렇게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죠? 전부 다 이게 옥소늄 이온의 표현식이죠. 옥소늄 이온의 표현식을 한번 잘 봐주시고요. 무슨 말이겠나? 여기 표현식입니다. 옥소늄 이온의 표현식이고,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수소 이온의 수나 옥소늄 이온의 수는 똑같다고 봐야 돼요. 이유는 요 수소 이온이 만들어지면 곧바로 H2O하고 이렇게 요 수소 이온이 곧바로 H2O하고 배위 공유 결합을 형성하죠. 이걸 배위 공유 결합이라고 해. 상부상조의 공유 결합이 아니라. 그래서 배위 공유 결합 형성해서 옥소늄 이온으로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옥소늄 이온으로 되네요. 그래서 얘의 수나 얘의 수나 똑같아요. 이런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꼭 기억을 해줘라. 자, 이제 선생님이 이 물의 자동 이온화 관련된 그 식을 설명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할 어떤 상식이라고 해야 되나? 요걸 이제 베이스로 깔고 얘기를 해준 거야. 알겠어요? 평양에 도달했어요, 이제. 평양에 도달했을 때 이들의 평형 몰롱도가 있을 거야. 아주 극히 일부지만 평양에 도달했을 때 그 얘네들의 평형 몰롱도. 여기서부터 좀 잘 들어야 돼. 평양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옥소늄 꺽쇠가루는 몰롱도야. 옥소늄 이온의 평형 몰롱도 곱하기 수산화 이온의 평형 몰롱도의 곱은 항상 온도만 같으면 일정하다. 온도만 같으면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평형에 도달했을 때 얘네들의 평형 몰롱도 이렇게 이의 곱은 항상 일정하다. 안 적을게요. 그냥 그리고 일정하다. 그 일정한 값을 뭐라고 했느냐? KW라고 했어요. KW. 그래서 이 KW는 25도씨에서 25도씨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25도씨에서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 단위는 몰퍼리터의 제곱. 요게 성립한다. 온도만 같으면 항상 성립해. 이제 요 값이 중요한 포인트야. 그래서 자, 어떤 산성 수용액이든 그죠? 그래서 중성 용액이든 순수한 물이든 여기서 포인트가 이거지. 순수한 물 또는 순수한 물에 산을 첨가한 산성 수용액이든 그 다음에 순수한 물에다가 염기를 첨가한 염기성 수용액이든 간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야. 이든지 간에 온도만 일정하면 25도씨 상태에서 물론 온도가 올라가면 이 값은 좀 커져요. 조금 커져. 왜냐면 온도 올라가면 물 분자끼리 서로 많이 양소제를 주고받기 때문에 좀 더 커져요. 온도가 올라가면 이온화가 잘 되지. 25도씨에서는 KW 값이 항상 아주 중요해. 항상 이런 생략해요. 그냥 10의 마이너스 14승 몰퍼리터의 제곱이다. 항상 일정한 값은 이거로 일정하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줘야 돼요. 요게 포인트야. 요거 포인트를 알고 있습니다. 순수한 물이든 순수한 물에 산을 첨가한 산성 수용액이든 순수한 물에 염기를 첨가한 염기성 수용액이든지 간에 25도씨에서는 KW 값이 항상 이 값으로 일정하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줘요. 이게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알겠냐? 예. 요게 포인트야. 요걸 잊어버리면 안 돼. 자, 그러면 요거 아주 중요한 내용 요 기본 베이스로 깔아놨어요. 깔아놓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좀 더 계산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이 등장을 해요. 계산을 필요로 하는 게 등장을 하는데 자, 순수한 물의 경우 1번 순수한 물의 경우 물론 25도시다.
이러한 조건이 있다 그래. 25도씨. 순수한 물의 경우 25도씨에서 KW 값은 옥소늄 이온의 평형 몰농도에다가 수산화이온의 몰농도의 곱이죠. 요게 KW 값이죠. 요게 얼마냐? 이런 생각할게요. 그냥 10에 얼마? 마이너스 14승. 단위는 이제 몰 퍼 리터인데 몰의 제곱 이렇게 돼요. m의 제곱, 몰 퍼 리터의 제곱, m의 제곱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알겠지? 자, 그러면 요 식의 양변에다가, 왜냐면 얘네들이 굉장히 작은 숫자니까 좀 더 다루기 쉬운 숫자로 환산을 하기 위해서 이 덴마크 과학자 세렌센이라는 과학자가 있어요. 이 세렌센이 이제 요 숫자를 좀 더 간단하게 변형시키고자 이 수소이온 지수, 수산화이온 지수라고 하는 pH, pOH 개념을 도입을 했어요. 자, 그래서 양변에 세렌센 이름도 조금 양변에 마이너스 로그 10을 취해보자. 양변에 마이너스 로그 10을 취해보자 이 말이야. 취하자. 에? 양변에 마이너스 로그 10을 취해. 그러면 네 수학 잘하잖아, 그지? 마이너스 로그 10을 취하면 이게 돼요. 마이너스 로그 10에 옥소늄 이온의 몰농도 곱하기 수산화이온의 몰농도 이퀄 마이너스 로그 10에 10에 마이너스 14승이 돼요. 그죠? 맞다 그래? 그럼 이렇게 뛸 수 있고 이렇게 뛸 수 있죠? 진수끼리 곱셈은 덧셈으로 마이너스 로그 10에 옥소늄 이온의 몰농도 플러스 마이너스 로그 10에 수산화이온의 몰농도 이퀄 마이너스 14가 넘어가죠? 진수의 거듭제곱이니까 14로 일정하구나. 이렇게 좀 더 간단해지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요걸 뭐라 그랬냐? 요걸 pH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걸 뭐라 그랬냐? pOH라 그랬다. 수산화이온 지수. 그래서 pH와 pOH 합은 얼마냐? 14가 된다. 라고 하는 거 먼저 알아두셔야 돼요. 순수한 물의 경우를 설명했고요.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순수한 물의 경우는 그 중성이기 때문에 A와 A의 비율이 1대1이야. 순수한 물의 경우. 그죠? 그래서 A의 농도를 X라고 한다면 요 식이 성립해. X의 제곱은 10의 마이너스 14승 몰퍼리터의 제곱인데 그냥 단위 생략할게요. 그럼 X는 얼마니? 10의 마이너스 7승이죠. 그죠? 그래서 이 X가 뭔데? 순수한 물의 경우는 결국 A의 옥소늄 이온의 몰농도하고 수산화이온의 몰농도가 같은 상태가 순수한 물의 경우다. 중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들이 얼마나? 10의 마이너스 7승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또 요식의 양변에 마이너스 로그 10을 취하자. 예? 양변에 마이너스 로그 10을 취해봐요. 그럼 결국 똑같아요. 결국 순수한 물의 경우 pH는 7이고 25도에서 pOH도 7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예? 순수한 물의 경우. 중성이죠, 중성. 순수한 물은 중성용이죠, 중성용이에요. 우리가 중성 용액이라고 하기는 좀 뭐라고? 중성 상태죠. 용액은 아니잖아요. 그게 중성입니다. 중성에. 그래서 순수한 물의 경우 pH도 7이고 pOH도 7이다. 몇 도시에서? 25도시에서.
라고 하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봐야죠. 두 번째는 순수한 물에 산을 첨가했어요. 순수한 물에 산을 첨가하면 무슨 용액이 되지? 산성 수용액이 돼요. 산성 수용액. 그죠? 여기도 이제 몇 도씨 상태에서 우리가 논의하냐면 25도씨 상태에서 논의해야 돼요. 그죠? 그럼 산성 수용액이 되는데 이 산성 수용액의 특징이 뭐냐? 이 산성 수용액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특징은 옥소늄 이온의 몰농도가 옥소늄 이온의 몰농도가 잠깐만요. 자, 산성 수용액의 특징. 옥소늄 이온의 몰농도가 뭐보다 크냐면 10의 -7승 몰 단위 생각할게요. 그 다음에 수산화 이온의 몰농도 이런 관계가 성립해요. 하지만 얘네들의 산성 수용액이라 할지라도 물론 얘보다 크지만 그들의 옥소늄 이온의 몰농도하고 수산화 이온의 몰농도는 25도씨에서 항상 10의 -14승 값을 유지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얘가 올라가면 얘는 떨어져야만이 일정한 값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띄어서 밑이 10인 노구를 취하고 이렇게 띄어서 밑이 10인 노구를 취해보자. 요 가, 나. 그래서 가를 한번 취해보겠습니다. 자, 가는 어떻게 했지? 가는 가냐? 가는 이렇게 하죠. 지금 가가 뭐냐면 이거죠. 자, 옥소늄 이온의 몰농도가 뭐보다 크지? 10의 -7승보다 크죠. 자, 여기에 밑이 10인 로그를 취해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로그 10에 옥소늄 이온의 몰농도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부등호 방이 바뀌어야지. 마이너스 로그 10의 -7승 이래요. 그죠? 그럼 요걸 뭐라 그랬지? 요걸 pH라 그래. pH는 산성 용액일 때 요게 앞으로 튀어 넘어가죠? 그러면 마이너스니까 7. 산성 수용액에서는 pH가 7보다 작구나. 25도씨에서. 이걸 알 수 있어. 나를 볼게요. 나는 또 띄어야지. 그럼 요거에 이렇게 자리를 바꿔보자. 지금 10의 -7승 이 수산화 이온의 몰농도보다 크다 이런 얘기죠. 자, 밑이 10인 로그를 취하자. 마이너스를 붙여버리면 부등호가 바뀌죠. 마이너스 로그 10의 -7승 부등호가 바뀌죠. 마이너스 로그 10의 수산화 이온의 몰농도 이게 그죠? 그럼 요거 마이너스 7이 앞으로 튀어 넘어가니까 7. 요거 뭐냐? 마이너스 로그 10의 수산화 이온의 몰농도를 우리는 수산화 이온의 지수 pOH라고. 그래서 산성 수용액의 특징. pH가 7보다 작고 pOH는 7보다 크구나. 요게 포인트예요. 알았어요? 요걸 이제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pH는 7보다 작고 pOH는 7보다 크다. 이게 산성 수용액의 특징이다. 로그는 다 풀 수 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여기 3번이라 하자. 여기 고치자죠. 순수한 물에 뭘 첨가하냐? 염기를 첨가해요.
그러면 산성 수용액이 아니라 뭐지? 염기성 수용액이 돼요. 그러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요. 네? 결국 3번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돼요. 자, 3번은 정리를 해보면, 자, 염기성 수용액의 특징. 염기성 수용액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 pH가 7보다는 크고 pOH는 7보다는 작아요. pH가 7보다 크고 pOH는 7보다. 똑같은 2번과 같은 형태로 풀어보면 똑같아요. 로우를 취해서. 하지만 염기성 수용액이라 할지라도 얘네들의 곱은 항상 일정하다니까. 25도씨에서. 이런 게 이제 꼭 기억을 해둬야 할 부분이야. 염기성 수용액이 OH는 늘어나지만 너는 줄어들어요. 늘어나고 줄어들면서 그들의 값은 일정해진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 이제 르샤틀리의 평양 이동의 원리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까지는 안 나간다고. 거기까지는. 어찌됐든 산성 수용액이든 염기성 수용액이든 이들의 곱은 뭐 하나가 늘어나면 하나는 감소하고 하나가 늘어나면 또 하나는 감소하고 이렇게 되면서 그들의 곱은 25도씨에서 11-14승이다 라고 하는 포인트를 기억을 해주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칠판에 적은 내용들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문제를 좀 적용을 해 봐야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몰농도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공식 앞에서 배웠어요. 몰농도는 공식이 뭐지?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죠. 그죠?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가 몰농도예요. 앞에서 배웠던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변형식을 알아야 돼. 용질의 몰수는 어떻게 구하지? 주어진 용액의 몰농도에다가 주어진 용액의 부피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냐? 뭐 산의 몰수라든가 또는 염기의 몰수죠. 산의 몰수, 염기의 몰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0.1몰 농도 HCl 수용액을 해석하라. 수용액을 해석하라 이거예요. 수용액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해석할 줄 알아야 돼. 0.1몰 농도 HCl 수용액. 이걸 해석해봐. 이걸 해석하면, 자, 단지 이걸 또 알아야 돼. 우리가 HCl이라고 하는 게, 물에 들어가잖아?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쪼개지냐면, 이렇게 쪼개진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것이, 예를 들면 요게 10개 들어갔는데, 요게 다 쪼개져서, 10개가 다 쪼개져서, 요놈이 10개 나오고 요놈이 10개 나온다는 거 알고 얘는 이제 빵개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강산이니까. 이러한 기본 개념을 알고 문제를 적용시켜야 돼요. HCl이 10개 들어가면 얘는 다 없어져요. 붙어있는 놈은 이렇게 붙어있잖아요. 이렇게 붙어있는데 얘가 다 없어지고 빵개 되고요. 얘가 10개, 얘가 10개 나온다. 이게 강산일 때 그래. 강산. 알겠어요? 거꾸로 얘기해보자. 자, H2SO4가 있어요. 요게 덩어리가 10개 있었어. 자, 강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온화도가 1이다 라고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문제 풀 때는. 그럼 요게 쪼개지면 어떻게 쪼개지겠냐? 2배 H양이온 SO4 이가 음이온으로 쪼개져요. 그러면 요게 10개 들어가잖아? 요놈이 다 쪼개져. 10개가 다 없어져 버려.
10개 다 없어지고 요놈이 20개 나오고 요놈이 10개 나온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알겠냐? 그럼 요걸 해석해야 돼. 0.1몰 농도 HCl 수용액이라는 무엇이냐? 우리가 기준을 1리터 잡아. 용액 뭐 1리터로 잡든 2리터로 잡든 그만큼 증가시켜주면 되지. 용액 1리터 안에 HCl 입자가 붙어있어요. 입자가 0.1몰게 존재할 때를 의미합니다. 0.1몰게. 알겠어요? 0.1몰게를 집어넣었어요. 그럼 여기 이제 HCl 입자가 0.1몰게가 들어가잖아? 그러면 다 쪼개져. 알파가 1이기 때문에 용액 1리터 안에 H 양이온이 0.1몰게 나오고 Cl 음이온이 0.1몰게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HCl 입자는 다 쪼개져. 다 쪼개져서 A하고 A가 0.1몰게 0.1몰게 존재하겠구나 라고 판단하셔야 돼요. 요거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이거를 알겠냐? 그럼 요거 해석해봐라 얘들아. 자, 알파가 1이다. 이온화도가 1이야. 자, 예를 들어서 요거 한번 해석해봐요. 태구 네. 0.1몰 농도 H2SO4 수용액이란 요거 어떤 수용액인지 한번 해석해봐. 1리터 속에 0.1몰이 들어있는 S2, SO4, 0.1몰이 들어있는 수용액. 그러면 나중에 얘가 이제 수용액 상태니까 결국은 H2SO4 덩어리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덩어리가 없고 덩어리는 없지. 이온으로 분해돼서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자, 요걸 또 해석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자, 여기 만약에 2리터면 0.2몰, 0.2몰, 0.2몰 되겠죠? 그럼 용액 1리터 안에 H2SO4가 0.1몰게 있다 이런 얘기였지. 1몰게 존재한다 이런 의미죠. 그지? 그러면 얘는 들어가자마자 이온화도가 1이니까 결국은 이 H2O가 0.1개 있지만 이온화도가 1이기 때문에 수소 양이온은 몇 몰 존재할까? 이제 0.2몰 존재하고, 오케이? SO4 이가 음이온은 0.1몰계가 존재하는 용액이지. 왜냐면 얘가 두 개가 있으니까 0.1몰 나오지. 기억했어요? 네? 요거를 해. 이거 중요한 표현이야. 알겠어요? 만약에 0.1몰 농도 H2SO4 수용액은 1리터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지만 만약 2리터라면 어떻게 되지? 0.2몰. 이온화도가 1이면 0.4몰. 요거 0.2몰 이렇게 되죠. 오케이? 여기 만약에 0.1몰, 이거 3리터라면 3리터 안에 0.3몰이 있어야지. 그럼 얘도 0.3몰, 얘도 0.3몰 나오겠지. 이걸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지. 요게 문제 푸는데 또 중요한 포인트를 잡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문제를 얼른 풀어보면서 또 개념을 잡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25도씨에서 교과서 나와 있어요. 중성일 때는 pH, pOH 전부 7이에요. 산성일 때는 pH가 7보다 작아요.
하지만 pOH는 7보다 크죠. 산성일 때는 pH는 7보다 크죠. 하지만 pOH는 7보다 작죠. 그죠?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2승과 10의 마이너스 3승은 10의 마이너스 3승이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되려면 곱하기 10을 해줘야 돼요. 농도가 10배 차이지만 pH는 3에서 2니까 pH는 1이 줄어들어요. 농도가 10배 차이면 pH는 1 차이다. 알겠어요? 농도가 100배 차이야. 10의 마이너스 4승과 10의 마이너스 2승은 농도가 100배 차이인데 pH는 2 차이죠. 2. pH와 pOH는 2 차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pH 정의에서 그걸 알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농도가 1000배 차이다. 1000배는 10의 3승이죠. 농도가 10의 3승, 1000배 차이면 pH와 pOH는 3 차이가 된다. 3 차이가 나요. 그것도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제 한번 풀어보고 가겠습니다. 이거죠. 자, 이제 25도시에서 확인 6번 문제 0.1몰 농도 수산화트륨 수용액의 pH와 pOH를 구해보자. 아까 이미 설명했어요. 0.1몰 수산화트륨 수용액입니다. 그러면 아까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죠. 0.1몰 NaOH 수용액이란 요거를 이란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이걸 어떻게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요거 아까 해석했지. 0.1몰 농도 NaOH 해석해봐. 뭐라 그랬지? 기준은 항상 용액 1리터로 잡아. 용액 1리터 속에 NaOH가 0.1몰에 존재한 용액이었죠. 에? 그런데 얘가 이온화도가 1이기 때문에 이 덩어리는 없고 NaOH가 0.1몰에 존재하네? 그러면 알파가 1이기 때문에 나트륨 이온이 0.1몰에 나오고 수산화 이온이 0.1몰에 존재하겠구나 라고 해석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NaOH 덩어리는 이제 없어지겠지. 그러면 1리터 안에 OH가 0.1몰에 있죠? 용액 1리터 안에 OH가 0.1몰에 있기 때문에 수산화 이온의 몰 농도는 0.1몰 농도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 오케이? 태국 알았어? 자, 수산화 이온의 몰로 0.1몰 농도야. 0.1몰 농도.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25도에서 pOH는 얼마겠니? pOH는 마이너스 로그 10의 수산화 이온의 몰 농도지.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로그 10의 OH 마이너스는 요거 0.1몰 농도니까 0.1몰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1승 몰 농도야. 그럼 여기 10의 마이너스 1승이야. 그럼 마이너스 1이 앞으로 튀어넘어가니까 pOH는 1이네. 그죠? pOH 1이야. 자, 25도시에서 pH와 pOH의 합은 얼마나 그랬지? 14. 그래서 pH는 13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풀어요. 아까 내가 했죠. 요거 해석하고 요 정의 바탕으로 해서 풀고 25도시에서 pH와 pOH 합은 항상 1이다. 그죠? 아니면 이렇게 봐봐. 그렇게 해도 되고 우리가 25도시에서 보실래요? 여기. 자, 산성 수용액이든 염기성 수용액이든 수소 이온의 몰 농도하고 수산화 이온의 몰 농도의 곱은 10의 마이너스 14승이라 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수소 이온의 몰 농도는 어떻게 구하지? 결국은 이렇게 OH 수산화 이온의 몰 농도분의 10의 마이너스 14승. 그러면 OH 음이온의 몰 농도가 얼마였는데 아까 OH 음이온은 0.1몰 농도지. 그럼 여기 10의 마이너스 1승분의 10의 마이너스 14승이야.
요 값은 얼마냐? 10마이너스 13승이지. 그죠? 얘가 10마이너스 13승이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로그 10의 10의 마이너스 13승. 마이너스 13이 앞으로 튀어넘어가. 그래서 pH는 13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케이? 요 KW 값이죠, 혹시. 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